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의장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고위 탈북자들이 미국 워싱턴에 내년에 북한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 층마저 이렇게 연이어 탈북을 하기 때문인지 이걸 염두에 뒀는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일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 만든 작게 5029를 언급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 작게 5029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점검이나 훈련이 이루어진 바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게보다도 우리는 하여튼 북한의 다양한 상황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고 구체화시켰고 그것을 연습 때 또 필요한 경우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니, 의장님 말씀이 그건 전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요. 작게 5029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북한이 내부적으로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대비한 그런 계획인데 2010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통해서 훈련한 사례가 있고 그 후에 구체적인 작업이나 별도의 훈련 실시를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훈련만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 북한이 스스로 자멸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작게 5029가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작게 5029를 통한 실효적인 대비책 마련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하고 있고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걸 했는데 작게 5029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만들어 놓은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뭐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이상한 얘기만 하세요. 그럼 이것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게 5029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를 말씀을 해줘야지 동문서답을 해주면 좀 그렇죠. 거기서 제가 그건 언급하기에 제한되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군 유도미사일이 주로 GPS로 표적을 찾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GPS 이 결함 전파를 쏘게 되면은 우리 한국군 GPS는 이 방해를 받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정밀 타격 무기인 지대지 미사일 현무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함대함 미사일 해성 해군, 차기 다련장 천무 육군 이런 전술 유도탄은 현재 지금 상용 GPS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파 결연에 취약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은 군 장비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어떤 타겟을 정해서 저희가 발사를 했을 때 결함을 받으면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군 GPS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군에서는 타우러스 이 가장 빨리 장착되는 게 아마 2018년으로 제가 실전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현재 지금 계획도 지금 제대로 없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GPS 무기 체계별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미군용 GPS를 운용하든지 또는 상용 GPS를 썼을 때는 항재민 기능을 거기에서 포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저도 문외한이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국에서 운용하는 그 조사용 위성은 암호화가 돼 있고 우리 거는 상용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 기업체도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지난 5월 핵실험 직후에 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다가 이런 그 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정밀 타격이 가능할 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GPS가 시원찮아 가지고서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거는 대단히 과장되게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북한의 신무기 EMP탄 알고 계시죠? 예, EMP탄. 예.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정했는지 지난 6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이 고출력 EMP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태세를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점검한 이유가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핵 EMP는 냉전 시절 미국, 소련 등이 공중 폭발 핵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이 확인된 무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CIA 국장은 2014년 미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러시아인이 2004년 두뇌 유출로 북한이 EMP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난 3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500km 떨어진 곳으로 기습 발사한 뒤에 특정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사격 방법을 썼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공중 폭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핵 EMP 폭발을 상정한 가상 실험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북한의 EMP 개발이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이 북한 EMP 개발에 대해서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EMP 분야는 각국들이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은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연구 단계면은 천만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EMP와 관련해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이 EMP 무기가 사용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북한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이지스함 레이더, 그린파인 조기 경보 레이더 등 우리의 눈인 레이더도 먹통이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한국군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인 지휘통제 시스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EMP탄 대비 상황을 살펴보니까 합참,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지휘통제도 5개소에만 방어설비가 갖춰져 있고 중요 시설 75개소 중에 나머지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참 말씀드릴 거는 이게 고고도에서 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중고도에서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드가 대단히 유효한 거 아닙니까? 예, EMP에 대한 대책은 이제 EMP 방어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미사일 요격을 통한 EMP 방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MP는 핵 EMP도 있고 EMP 탄도 있기 때문에 요격을 통해서 EMP를 방어하는 수단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EMP 공격에 대한 이 방어 설비 구축에 대해서도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MP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은 EMP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존 어떤 건물에 설치할 수가 없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 구축하는 그런 주요한 지휘시설에는 EMP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데는
이제 신축, 개축할 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이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